네,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된 외신 쪽 동향을 알아봅니다. 글로벌 인사이드고요.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신 쪽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던가요? 대부분의 해외 언론은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핵실험장에서 그 근처에서 인공지진이 있었다는 CNN의 속보 정도가 나왔고요. AFP나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은 인공지진이 감지되었고, 핵실험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번에 세 번째 핵실험이다. 이 정도 선에 그쳐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보다는 베네딕토 교황의 이제 퇴임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어서 뉴스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난 속보 정도로만 처리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신 쪽에서는 그냥 사실 확인 정도만 현재 멘트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내일 오전에 우리 시각으로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과연 대북 관련된 강경 발언이 포함되느냐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연두교서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첫 국정연설을 하는데 이런 집권 2기의 청사진을 얘기하는 연두교서의 연설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각 해외 언론에서는 시퀘스터, 부채한도 등과 함께 전반적인 경제에 관한 연설을 할 것인데 특히 교육, 이민, 에너지 관련 등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퀘스터 관련 빅딜을 의회에 제안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부가 좀 관건인데 이러한 흐름은 결국 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한 주요한 흐름이라서 이번 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한 이제 이번 북한에서의 지진이 이제 세 번째 핵실험이고 성공을 했다라면 지난번 인공위성 성공에 의해서 핵탄두의 기술적 진보가 일어날 수 있어서 오바마의 연도교서에서 이에 대한 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특별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이슈로 북미 대화에 대한 부분이 나올지 아니면 북미 간의 냉각이 진행될지 여부는 좀 살펴보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주말경에 우리 설 연휴 기간에 미국의 재무차관이죠. 이 아베노믹스 지지 발언을 내놨습니다. 엔화가 다시 94인대 위로 쑥 올라오는데요. 이 환율 관련된 이슈가 이 대북 리스크 때문에 사실 많이 묻혀졌습니다만 내일 또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이번 주에 G10 재무장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환율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엔화의 흐름을 결정할 두 가지 회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있을 유로존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 후반에 있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 일본 아베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 두 가지 회의에서 엔화, 유로화에 대한 관련된 이제 우려감을 제기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관심이 가는 이슈인데요. 다만 유로화는 지난번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나 드라기 총재나 어제 바이크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화는 실질 환율이 장기 평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려감은 없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이제 환율 전쟁은 무역 분쟁으로 이어져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공조를 이어갔던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관심이 큰 이슈인데요. 이런 엔화 약세는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어 향후 GDP의 하향 조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이나 홍콩, 대만 쪽은 춘절 연휴의 연장으로 증시가 휴장했습니다만 일본 증시는 개장을 했고 오늘 2% 이상, 2.7% 강세입니다.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이런 증시는 다 상승인데 코스피만 약합니다. 이른바 또 디커플링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이번 주는 결국 오바마의 연도교서로 인한 업종들의 희비가 좀 갈리면서 시장에 변화를 줄 것이고 여기에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환율의 흐름을 잠재울지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글로벌적인 이슈보다는 우리 시장은 내부적인 이슈, 즉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인한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통한 뱅가드 물량 출회 가능성이 좀 있고요. 금통위의 정책 변화로 이제 환율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 등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흐름은 글로벌 이슈를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대응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흐름에 연동한 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월요일 발표된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이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서 경기 민감 주종, 이제 경기 회복 초기 업종들, 금융, 건설, 에너지, IT 등에 대한 저점 매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적극적인 흐름은 좀 자제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부의 동향과 시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였고요.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